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 3일절 킹스 리포트 뉴스아워의 시간입니다. 전기 14년 전력 2월 10일입니다. 특히 오늘 3일절인데 원리로 보면은 3일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때 메시아가 오려면은 그 식민지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운동,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한국이 독립했다는 독립국이라는 뭐 상징적으로나마 그런 조건을 세워서 그때 아버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된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1919년 3.1절 때 잉태되고 그리고 그 10달 후에 20년 1월 6일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독립운동 사람들이 다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절 아버님 잉태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뭐 날마다 이렇게 5군데 날씨를 신경 쓰는가 뭐 그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이건 우리 영토를 천일국 영토를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또 오늘 아침은 오케이 이렇게 됐다. 이제 보이네. 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요새는 모르지만 전에는 회양 날씨를 TV에서 하더라고요. 저 날씨 예보 시간에. 네, 그 했었죠. 워싱턴은 어떻고 뉴욕은 어떻고? 아니 평양. 이 북한? 네, 북한. 거기를 왜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것도 한국 땅이니까. 그래서 뭐 평양이 어떻고 뭐 신의지가 어떻고 뭐 청진도 어떻고 뭐 비가 오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일기예보 보겠니? 모르겠어요. 볼 수 없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북한 오도민 회장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도민 회장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주에 없어. 우리가 이제 5군데 이건 천의국 땅이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네. 간접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만께서 계시는 테네시 청평은 현재 맑은 날씨 밑에서 이제 영상 6도입니다.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오늘 24도까지 올라간다 그러고 그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되겠답니다. 오늘 밤에는 또 비가 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14도가 오늘 밤에 최저 기온이고 그리고 비가 온답니다. 내일은 또 추운 날씨네. 쌀쌀하겠다. 19도가 내일은 최고 기온입니다. 그리고 여기 펜실베니아 동북부가 좀 쌀쌀해요. 영하 4도입니다. 지금 뭐 하늘 맑고 그리고 오늘은 6도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비가 올 곳도 있고 오늘 밤에는 영하 1도 그리고 밤늦게 눈이 조금 내린답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내렸죠. 한 우리가 10cm 이상 내렸어요. 12cm, 13cm 정도 쌓였어요. 지금도 쌓였어요. 그리고 내일은 11도랍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 또 눈이 온다 그러네요. 6cm에서 12cm.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밤에 오겠답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텍사스가 역시 따뜻하죠. 거기는 20도고 지금 현재 20도고 그리고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19도, 내일은 24도. 한국의 순천은 어떤가요? 이제 벌써 10시를 넘었는데 거기가 현재 기온이 6도, 그리고 오늘 0도까지 내려가고 조금 쌀쌀하겠네요. 내일은 10도까지 또 올라갑니다. 마에바시, 일본 근마현 11도고, 그리고
오늘 5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14도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5군데 전국 영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버님 말씀을 좀 봉독해 주세요. 예, 원리강론 원리 강론 아니죠? 천성경이죠. 신경 예. 1488페이지. 여기라니까 여기. 1489페이지. 자꾸 딴 데로 가. 선생의 국가세계 제3장 국가세계관 송혁인의 길. 예. 선생님이 참부모란 말을 한국말로 처음 시작했으니 참부모란 말의 기원은 한국어가 됩니다. 참부모란 말은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한국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통일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조국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이 사랑의 조국이기 때문에 사랑의 조국을 찾아가야 할 우리들은 한국말과 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인 남자와 여자들과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첫사랑의 말을 하였던 말의 기원이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 본향에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1985년 11월 12일. 그리고 여러분 아버님의 말씀 선집 615권까지 출판했죠. 사실은 더 있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만 출판하라. 이제 준비된 것도 중단하라 해가지고 지금 615인데 사실은 준비된 것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런데 출판된 것 중에 280권 77페이지를 가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이 참부모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레브렌문에게 주신 예. 타이틀이다. 이름이에요, 이름. 예. 이름이다. 아버님 이름. 예. 그러니까 누가 또 어떻고 하는데 이 참부모라는 말은 아버님 본인을 단독적으로 아버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물론 이제 문맥을 보면은 이제 참 어머님하고 함께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문맥도 있습니다만 아마 70% 80%는 이건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저도 유정옥 회장님의 본체론 강의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보니까 천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천성경을 신경 써서 읽으면은 천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서 그런지 그걸 눈치를 못 챘어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읽고. 기계적으로 네. 그렇게 읽으면은 네.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읽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한국말로는 단수하고 복수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요. 거의 가끔 늘 자를 붙이고 네. 복수를 만들기도 하지만 참부모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true parents냐, true parents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예, 영어로는. s를 붙이면은 그것은 절대 아버님 혼자를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알게 된 후에 저는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번역 자료를 훈독 자료를 번역할 때는 그걸 신경 쓰고 있어요. 참부모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단수인가 복수인가 신경 쓰고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s를 붙일 건가 안 붙일 건가. 그래서 몇 번 안 붙였더니 역시 조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s를 안 붙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280권 77페이지를 봐라. 봐라. 280권 77페이지를 봐라. 이 한마디로 그것이 해결됩니다.
예. 아무튼 간에 저 참부모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 아버님의 그저 성원식으로 저 참부모가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아버님은 저 성진 씨 어머니가 그 계속 책임 분담을 했더라면은 그 성진 씨 어머니가 뭐 참 어머니가 되고 그 성진 씨 어머니와의 저 성원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참 부모가 되셨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긴 하지만은 아무튼 간에 1960년 그것이 이제 그 참 부모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참부모가 시작이거든요. 참부모가 있어야 참 자녀가 있고 그리고 참 만물이 있고 그리고 그 저 참 하나님이 이제 서실 수 있는 이제 저 기대가 이 세상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세 만만세입니다. 그 참 부모가 되시는 메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날이 3.1절이다. 이렇게 뭐 시기가 그 조건이 잉태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진 날이 3.1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세. 계산하면 맞아 떨어지죠. 네, 아니 정확하게 3.1절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조건은 그때 생겼어요. 3.1절 운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음력 3월 1일도 했고 양력 3월 1일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좀 하루만 한 게 아니고 좀 어느 기간 동안 좀 했죠. 한반도 여기저기서 만세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그 돌아가신 분도 많고 희생된 분도 많죠. 그때는 종교 통일이 있었지. 예, 한국에. 그때 단합으로 일본 군대의 단합으로 경찰 단합으로 희생되신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그러나 메시아가 잉태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3.1절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좀 보면은 제가 조선일보 온라인판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읽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 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하고 유관순 여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유관순 열사. 유관순 언니. 언니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번에 한국 대통령의 말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아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뭐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과거에만 뭐 고집하고 있으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밝은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점은 덮어두고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지금 하나가 돼야 될 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을 이번에 강연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런 말도 나오지만은 국진님이 통일재단 이사장이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을 하나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일본 선교사들,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축복받은 한일 가정 부인들이죠. 그런 분들 시켜서 그분들이 이제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가서 사과를 했죠. 뭐 과거 침략에 대한 사과를. 그것도 국진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식구 중에는
에리카 회장님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 근력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음, 근데 근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살아남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지금 중국 공산당이라는 엄청난 지금 적이 있는데, 아니 북한도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문제예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엄청난 적이 있는데 그걸 뭐 그 과거에 어떤 거 지금 싸우고 있으면은 둘 다 망해요. 그래서 그때 일본하고 한국하고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 뭐 이런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박근혜 당했. 아니고 당선인, 그때는 당선인이었어요. 그쵸.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좌절됐어요. 예. 그 사람도 저 해방을 놨네. 예? 박근혜 씨도 조금 섭리에 그렇죠. 오점이 있네. 그렇죠. 있어요. 예. 그때 다 아니 오늘 서명한다, 오늘 사인한다 할 때 갑자기 그것이 이제 깨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박근혜 씨가 어떻게 뭐 한마디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곧 대통령 취임할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하겠다고 해서 한국 측에서 그걸 이제 안 하기로 해서 한 거예요. 뭐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가 역사했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요새 다시 그걸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해요? 지금은 아마 그러니까 정보 공유하기로 최근에는 다시 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특히 군사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말이죠. 이 아담 국가, 해와 국가, 천사장. 뭐 천사장, 이제는 천사장 아닙니다. 이제 장남 국가입니다. 실례하지만. 천사장 국가는 어디? 아니 원래는 그랬고, 예, 원래는 그랬고. 천사장하고 장남하고는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지 그럼. 네. 천사장은 적인데 장남은 적이 아닌데. 뭐 천사장도 복귀 되면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세 나라가 하나가 돼야만 아시아에서 중국 공산당을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하는데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국진님이 10몇 년 전에 강한 대한민국 할 때 그 점을 강조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한국은 핵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도 하셨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핵이라는 것은 이제 전력 전쟁할 능력의 능력 피라미드식으로 봐야 돼요. 그 피라미드의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소총을 가진 군인이에요. 보병이에요, 보병. 이것이 잘 돼야만 그 위에 그 다음 단계로 뭐 탱크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면 꼭대기에 핵무기를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데 여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핵무기만 딱 갖다 놓으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가 있죠. 뭐 사실 없다고 하지만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맨 밑에 있는 이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지금 약하니까 뭐 핵을 가져야만 된다 이런 말이 요새 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국진님은 그것을 계속 반대하셨어요. 그때. 네. 국진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뭐 여자들도 가끔 가지만 그러면은 군대에서 퇴역하면은 총을 가지고 집에 가는. 총을 가지고 집에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의 사격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뭐 탄약은 그러니까 총알은 자기 돈으로 사고 근데 가끔 거기 가서
연습하고 이제 총을 지급하는 기술을 계속 유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야 이거 맨 밑에 있는 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유사시에 총을 누구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유사시에는 예비군? 예비군에게. 네. 예비군에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장소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예.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아예 집에 집에 보관하게 하라.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거 이해하려면 한 50년은 걸려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서로 쏴 죽이고 난리 날 거라고 그러고. 말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요. 응? 이민으로 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국 사람은 그린카드만 있으면, 그린카드가 있고 펜실베니아 면허증만 있고 미국에서 범죄 안 했으면은 한국에서 범죄해서 상관없고 미국에서 범죄력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18세인가 하여튼 어떤 나이 이상은 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서로 쏴 죽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한국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아이고 아니. 근데 숫자가 적잖아. 아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마치 비행기에서 날아오면서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 말하는데 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민족은 좀 총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놨냐 이거예요. 좌파들이. 난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식민지 시대 때는 일제 때는 아마 일본이 그랬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군사 정권들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민들이 이제 총을 가지면은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백성들이 총을 가지면 중국 정부가 못 견디는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식의 그거잖아요. 예. 아니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독재. 독재.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기 전에 그 사람들의 총을 빼앗았어요. 모든 이제 좌익 우익 모든 독재자들은 국민이 총을 못 갖게 해요. 네. 이건 역사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건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지금은 기억 안 나오지만 식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간증을 들어도 그래요. 네. 총이 원래 있었는데 다 빼앗았다. 총이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세뇌가 됐고 70년 100년 동안 세뇌가 돼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거 이해를 다 그거 제대할 때마다 총 가지고 나오면 이제 한국은 이제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네 형제끼리 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래서 한번 제가 하여튼 국진님이 여러 한국 정부의 여인들하고 그때 가끔 식사하면서 만나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한번 아마 국무총리실에 총리 본인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이사장님 저한테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서만 하시고 밖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시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세뇌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리 아버님한테 말씀에
우리는 뭐 하나님 쪽으로 아벨 쪽으로 세뇌가 된 거니까 좋은 거지. 우리 죽어도 우리 다른 종교 못 가잖아. 그 사람들 죽어도 총 가지면 안 되는 쪽으로 세뇌가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많아져야 되는 게 우리 식구가. 예. 근데 우리 식구 중에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식구가 아니지. 그래. 식구 많아져서 우리 식구가 천일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와야 이제 조금 사람들이 스며드는 거야. 예, 예. 총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안전하구나. 예. 자기가 직접 당해봐야 그때 깨달아. 예. 아, 우리 집에 총이 있었으면 안 죽었어. 예. 그때 교회에서 총기 사건 날 때도 어떤 사람이 쐈으니까 많이 안 죽었어. 그렇죠. 그 직접 당해야 그때 느끼는 거야. 참 힘들어요. 이 세뇌 된다는 게. 우리는 그냥 총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평민으로 사는 그거에 세뇌가 돼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심각성을.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은 정부에서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총 가질 생각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눈앞이 없는데. 예.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는 저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 퍼진 다음에 그때서 움직이는데. 그렇죠. 이미 죽은 다음에. 네. 답답해요. 네. 답답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 4마리 그 말 그거잖아. 하나씩 빨리 죽어야 되는. 예.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없대요. 근데 사실 있어요. 왜냐면 이 권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국 사람만 사랑해서 미국 사람만 총을 가질 권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인류 모두가 총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그것을 그 권리 행사를 허락하는 나라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 권리가 정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 말을 많이 했네요. 자, 오늘 3.1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총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조금 할까 했는데, 뭐 지금 하여튼 공화당 그 지도부는 트럼프를 아주 싫어합니다. 지도부만? 지도부만.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일반 당원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내년 대선 때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뭐 폭스도 요새 반 트럼프로 돌아섰어요. 보니까 트럼프를 절대 출연시키지 않아요. 이제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아니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돈 먹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아마 힘든 선거전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우리가 트럼프를 뭐 싫어하다, 좋아하다, 그 사람을 인격을 싫어하다, 좋아하다 이런 상관없이 하여튼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이든 터무니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트럼프밖에 없다. 트럼프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저는 요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No Trump, no peace. No Trump, no peace.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No Trump, no peace.